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5년도 12월 3주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좀 시뮬레이션 하나를 돌려봤고요. 그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 그 M2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미국 정부에서 지금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뮬레이션 한 거는 이제 요번에 빅테크들의 캐펙스가 엄청나게 너무 높아서 이걸 그냥 간단히 GDP 계산 과정에 넣어서 해봤는데, 일단 미국 GDP는 30조로 가정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2% 성장한다고 하고, 그러면 0.6조 달러가 지금 거기 빅테크에서 쓰고 있는 돈이니까, 그리고 전력 투자 설비에서 한 0.25조 정도 들어가면 이런 기타 한 것들은 다 뺐습니다. 이걸 그리고 나머지는 인베스트 항목에서 다 제외했고요. 결국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86% 정도 확률로 그렇게 불황이 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경제학적 시뮬레이션인 거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만들어 놓은 조건 값에 다 대응하는 가설이니까 가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해보면 GDP가 원래 6% 정도 늘어나야죠. 당연히. 왜냐면 여기서 어마어마한 GDP의 3%에 해당하는 인베스트먼트가 이루어졌으니까 GDP는 이 정도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나오죠. 파월 의장께서 말씀하신 게 2%대 초반 아니면 2%대 부근입니다. 그만큼 그 나머지 한 4%에 해당하는 돈이 어디로 날아갔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이제 인플레가 오고 불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건설 설비 기업들의 이 미친 호황, 반도체 전력 사이클의 이런 슈퍼 사이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와서 돈을 투자를 한 거니까요. 그런데 실물 경제로 이전이 안 됩니다. GDP의 4%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어디로 날아갔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자나 물가, 워낙에 다 투자로 갖다 써버리니까 전기요금은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이게 또 다 그런 경제 개념에서 보면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바닥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밑으로 내려갈수록 실물 경제는 이제 다 바닥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미 제조업 국가 중심으로 꽤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 정도 오픈 AI가 하는 기는 혼자 하기는 힘들 거니까 걔네도 그렇게 CEO가 막 허벌나게 뛰어다니고 그러겠죠. 시뮬레이션은 이 정도로 돌렸고요. 전통적인 부분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통적인 건 이제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설비 투자해서 공장에서 매출이 나와서 이제 기업의 이득으로 돌아가는 건데, 지금 이제 빅테크에게는 이게 현실적인 수요겠죠. AI 초강 인공지능이나 AIOS로 온디바이스에 들어가서 하고 완전 초자동화되어서 아주 단가가 엄청나게 싸지는, 이게 이제 그 빅테크들 요즘 AI 이런 것들의 어떤 최종 목표 부분일 텐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매출로는 확실히 안 걸리죠. 매출로 안 걸리기 때문에 GDP 4%가 어디로 간 거죠. 결국 이게 이제 희망 수요라는 게 되는 거고, 이거는 확실하게 전통적인 산업에서 설비나 이런 게 매출로 이익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아니죠. 만약에 이분들이 빅테크가 예측하는 이런 것들이 예측이라는 거죠. 이게 현실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어떤 모형으로 치면 그냥 옵션입니다. 200포인트 넘어갈 건지 250포인트 넘어갈 건지 넘어가면 대박인 거고, AGI가 회계나 이런 것들도 나는 모르겠다. 회계사가 법적 책임지는 사회지만 지금 이렇게 가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게 과연 어떤 기업이 회계사 대신에 회계 프로그램을 사서 법적인 책임도 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고 그렇게 될 게 불확실하죠.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그죠? 근데 빅테크에게는 이게 현실적인 수요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퍼부어서 GDP 4%가 어디로 날아가든 말든
이걸 쭉 해보면 지금까지 뭐 한 2, 3년간 오픈 AI에서 챗 GPT 나온 게 벌써 이 정도 되죠. 한 이 정도 되면서 지금 데미지가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와중에 트래픽잼이 이제 전력이 가장 높은 트래픽잼이 걸릴 확률도 많고, 기업들 뭐 아니면 다들 아시겠지만 뭐 건물 짓다 중간에 비 와서 한 두어 달 놀면 엄청난 손해죠. 전력이 땡겨주질 못해서 이게 뭐 데이터 센터도 안 돌아가고 초자동화된 공장도 안 돌아가고 AIOS 이거 뭐 개개인들이 집에서 갑자기 온디바이스가 막 두 대씩 늘어나서 전력 소유가 폭증하면 이것도 또 그렇죠. 이건 뭐 경제 모형이라기보다는 그냥 리얼옵션 투자 모델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니 5년 정도 지나서 이런 GDP 4%에 해당하는 게 뭐 누적이 되면 그냥 뭐 다른 거 다 빼고 한 4%가 어디로 날아갔다고 가정하고 20% GDP 20%가 날아가면 이게 말이 안 되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세운 경제 모형으로 돌려본 가설 중에 뭐 하여튼 결론은 이렇습니다. 5년 누적되어서 GDP 20%가 날아가면 아무리 난다 긴다 하는 AI도 답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와중에 지금 경제 지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과연 뭐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보면 레드북 소매 판매는 괜찮습니다. 중산청에서 뭐 연말 연시 맞아서 중간에 썼다가 이제 좀 한 주 쉬고, 다음에 또 이제 뭐 크리스마스 오고 늘어나고 한 주 쉬고 신년이 오면 또 많이 쓰겠죠. 뭐 괜찮습니다. 30년 담보대출 금리도 이제 실물 경제 가설을 적용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지금도 인플레가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플레 영향으로 장기 금리는 이제 횡보하고 있죠.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장기 금리가 횡보나하고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실물 경제 인플레가 계속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고 12월이나 1월이 고점이 될 거라는 거죠. 파월 의장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뭐 파월 의장이나 차기 연준 후보들도 얘기하는 게 좀 함정이 있는 것처럼 내년 뭐 한 3월달, 4월달은 물가가 반드시 내릴 거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디서 그렇게 오겠습니까? 결국 GDP가 어디로 날아가고 불황이 올 수도 있다는, 뭐 그렇게 본다고밖에 뭐 지금은 볼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중소기업 낙관도도 트럼프 취임 후에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아니네. 관세로 인해서 지금 힘들어 죽을 지경이 좀 밑바닥 경제는 인플레 때문에 지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졸트 구인자 수도 이제 뭐 쭉 내려와서 인플레나 관세 때문에 힘들다가 연말 연시에 잠깐 반짝, 언제나 그렇죠. 보시면 연말 연시 항상 반짝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페드는 금리를 낮췄습니다. 뭐 결국 이것도 AI도 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컨퍼런스 콜 중에 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플레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고금리로 인해서 밑바닥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게 더 급하다. 그래서 실업률이 이렇다. 그래서 내린다고 말씀하셨고, 내년 좀 한 2분기부터는 물가 인하를 확신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뭐 알 수는 없죠. 근데 하여튼 다들 물가 인하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관세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글쎄요, 뭐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많은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시는 거니까 아마 맞겠죠. 무역 수지도 지금 뭐 국내에 전부 다 미국 내 투자하면서 뭐 수입량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전부 다 조금씩 상승률을 하락률이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있으니까 하락률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GDP가 당연히 상승하겠죠. 신규 실험 수당 청구 건수도 보면 계절적인 것 때문에 뭐 놀고 먹고 바쁘겠죠. 한 다음에 원위치 됐습니다. 연속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보시면 좀 내려왔는데 뭐 단기적으로 어디 이제 연말 연시에 잠시 쫄트 구인 보이고 있을 때 나왔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겠죠. 네, 그래서 다음 주는 상승 후에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끼어있는 이벤트들이 뭐 나쁠 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반도체라든지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뭐 미친 호황 수준으로 좋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올라가죠. 그러면 상단을 건드리기 때문에 뭐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요 설비 매출이 이게 기본 사이클에서 시장이 벗어나고 있는 거를 거의 뭐 맞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나 전력이나 뭐 설비 이런 쪽 슈퍼 사이클이죠. 당연히 어마어마한 GDP의 몇 퍼센트에 해당을 날려먹으면서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그 폭풍으로 밑바닥 경제는 망가지고 있고, 안 그래도 고금리 상황에서 지금 뭐 실물 경제는 이제 불황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양극화가 결국 침체 데이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건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희망 수요가 만들어내는 투자가 결국 뭐 얼마나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될까 이거죠. 근데 지금 보면 뭐 브레이크가 걸릴 거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뭐 전력 뭐 몇백 기가와트가 뭐 그게 원자력 발전소 몇 개를 짓는, 한 개 짓는데도 쉽지가 않은데 결국 어딘가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몇 년치 투자해 놓고 또 몇 달간 놀아야 된다 뭐 이런 비율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분기점 형성되고 중간에 뭐 이 발주하거나 결국 책임져야 할 것은 GDP가 중간에 사라진 이것 때문에 결국 뭐 붕괴될 가능성이 없죠. 근데 뭐 미국이나 빅테크들이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금 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뭐 단순히 이제 이런 그들만의 현실적 수요가 좀 뭐 어떻게든 이루어지겠죠. 뭐 이런 AI가 망하고 불황이 없이 다른 누군가가 나서서 다 먹던지, 빅테크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든지 뭐 그런 쪽으로 가는데 잘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일단 다음 주 상승 후에 조정을 예측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